지금도 매달 평균 500건씩 사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 메일, 전화를 이용한 피싱 형태의 사기는 엄청난 속도로 진화했는데 음성 사기 전화, 보이스 피싱의 경우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교묘해지는 데 비해 찜질방 피싱 같은 문자를 이용한 전화 사기는 반대로 지극히 단순한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 하지만 단순한 수법에 비해 범죄 피해율은 매우 높은 편인데요. 그 이유는 문자 한 통만으로 가족이나 친구 등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인 척 속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찜질방에서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신종 사기 수법은 기존의 문자형 피싱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의 휴대전화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전화 전화번호부를 가족, 친구 등 관계별로 나누고 특히 가족의 경우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남편, 아들, 딸처럼 가족관계로 저장해두는데 이 때문에 범인들은 휴대전화 하나로 피해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까지 알 수 있다는 사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직접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의심을 할 확률이 훨씬 적다는 치명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들은 왜 찜질방을 범행 장소로 선택하는 것일까요?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은 실제로 한 찜질방을 찾아 사람들이 휴대전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관찰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휴대전화를 둔 채 TV를 보거나 잠을 자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와, 지갑까지. 심지어 지갑은 물론 휴대전화를 멀찍이 떼놓고 잠든 손님도 있습니다. 이렇듯 찜질방 전용복은 주머니가 없는 경우가 많아 휴대전화를 바닥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또 바로 옆에 두고 있다는 생각에 쉽게 방심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누군가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실제로 위기탈출 넘버원 제작진이 한 손님이 머리맡에 놓아둔 휴대전화를 가져가 봤지만 너무 티나게 깊은 잠에 빠진 이분은 결국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야, 다음번 손님도 마찬가지. 와. 이번에는 실험맨의 손이 얼굴에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웠지만 역시나 깨지 않는 아주머니. 주변에서 봐도 그냥 가족이 그냥 챙기는 것 같아요. 야, 아예 등을 돌린 채 잠든 손님의 휴대전화도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즉시 손님들을 깨워 휴대전화를 챙기도록 했는데요. 잠에서 깬 손님들은 그제야 휴대전화가 없어진 것을 알고 당혹스러워하는 모습. 깨워드려야. 아, 여기 있으면 어디 갔지? 난 사실 저 문자 같은 거 보냈는데 1분이면 되잖아요. 그쵸. 놓고 주무셨잖아요. 네. 찜질방에 핸드폰 피싱이나 범죄돼서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아니요. 모르는데. 아니, 안 있어요. 이렇게 찜질방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전화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찜질방 피싱에 거의 무방비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휴대전화 개인정보는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을까요? 확인 결과 휴대전화 대부분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전화번호부를 통해 가족들의 개인정보까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찜질방 피싱에 불용됐다면 꼼짝없이 사기를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사기를 목적으로 한 문자를 받은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래서 휴대전화로 가족관계를 저장해둔 40, 50대 주부 3명의 동의를 구해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작진 명의로 3개의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자, 그럼 실험 시작. 실험맨은 실험에 참가한 주부에게 휴대전화를 받아 전화번호부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을 보고 남편과 두 딸에게 각각 30만 원을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낸 후 전원을 끕니다. 나머지 두 주부도 동일하게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 3명을 골라 문자를 보내고
전원을 끄도록 했습니다. 자, 가족들은 과연 돈을 보낼까요? 어떻게 됐어요? 문자를 보낸 지 궁금한데요? 30분이 지난 후 제작진은 3명의 주부와 함께 30분. 통장을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짧은 3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첫 번째 주부, 과연 실제로 돈이 입금돼 있을까요? 입금됐을까요? 3명의 주부 모두 결과가 궁금한 모양입니다. 확인 결과 첫 번째 주부의 통장에는 30만 원이 입금되었고 돈을 보낸 사람은 딸이었습니다. 첫째 딸 30만 원 보냈습니다. 두 번째 주부의 통장에도 30만 원이 입금되었고 역시 딸이 보낸 것이었으며 세 번째 주부 역시 30만 원이 입금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돈을 보냈습니다. 실험 결과 문자를 보낸 지 30여 분 만에 총 90만 원의 돈이 입금됐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은 왜 돈을 보낸 것일까요? 참가자들과 함께 가족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아이, 뭐 실험 좀 하라고. 무슨 일이야. 뭐 그런 문자를 보내고 생각도 안 해보는 사람이 그 문자를 그렇게 보내면 어떡해. 어디 갔다 왔어?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와서 조금 의심이 가긴 했는데 30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서 그냥 입금을 했거든요. 오히려 전화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딸한테 가족을 몰라도 보낼만 하다고 빨리 한번 생각하겠죠. 보내보라고. 돈이 아니니까 오히려. 갑자기 돈을 그렇게 붙이라고 하니까 제 마음이 막 떨리고 저 무슨 일이 있나 싶죠? 또 집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찜질방에 송친 휴대전화로 이루어지는 신종 사기는 휴대전화 주인에게 위급한 상황이 생긴 것처럼 문자를 보내 피해자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우선 돈을 보내게 되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피해를 당해도 본인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보내지는 데다가 요구하는 돈의 액수가 적어 우선 돈을 송금해버리기 쉽고 범인들은 돈이 입금되는 즉시 인출해가기 때문에 한번 돈을 입금하면 꼼짝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찜질방에서 발생하는 전화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대전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는 이제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개인정보까지 고스란히 저장돼 있는 작은 컴퓨터와 같습니다. 정말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찜질방은 물론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는 상황을 대비해 잠금 설정을 해놓는 것이 안전하며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찜질방에서는 휴대전화를 캐비닛에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의 이름으로 온 문자라도 계좌 번호의 예금 주명이 다르다거나 내용이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본인과 통화를 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문자 사기라는 의심이 들면 곧바로 112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들의 개인정보까지 들어있는 휴대전화. 잠깐 소홀한 사이 가족과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산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사고들. 그 사고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위기탈출 넘버원이 나섰다.